세계적인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는 한때 더 서드 플레이스, 즉 제3의 공간으로 불려왔습니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1의 공간은 집, 제2의 공간이 회사라고 한다면 스타벅스는 자신을 발견하며 편히 쉴 수 있는 제3의 공간이라 부를 만큼 의미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제3의 공간이었던 스타벅스를 대신할 급속도로 떠오르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여러분이 드라이브 스루로 스타벅스를 테이크아웃하며 마시는 곳인 차 안인 것이죠. 단순히 귀로 음악을 들으며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수단이었던 자동차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개인 공간이 되었는데요. 특히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들은 기존의 내연기관의 차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다양한 컨텐츠와 기능들을 제공함으로써 그 입지를 굳히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테슬라를 비롯해 전기차를 만드는 다양한 브랜드들이 여러분들이 차를 제3의 공간이라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 안에서 놀고 즐긴다라는 개념을 가장 대중화시키고 있는 브랜드는 바로 테슬라인데요. 센터페시아에 부착된 대형 화면을 통해 다양한 게임을 즐기는 것은 물론 휴대폰으로 즐겼던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컨텐츠를 차 자체에서도 가능하게 했고, 풍부한 사운드 시스템과 독립적인 공간의 특성을 활용해 노래방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세계적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의 공식 유튜브에 흥미로운 영상이 하나 업로드 되었는데요. 바로 곧 테슬라 모든 신형 모델에서 줌으로 회의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테슬라는 이중 게임에 아주 진심인 회사인데요. 최근에 출시한 새로운 모델 S와 X에 플레이스테이션 5급의 하드웨어를 넣고 20년간 PC게임 1위 플랫폼인 스팀과 협력하여 통합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스팀과 테슬라가 통합되면 집에서 PC로 하던 게임을 차에서도 이어서 할 수 있는 크로스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게임기 역할도 하는 셈이죠. 사실 컨텐츠도 컨텐츠이지만 테슬라가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볼 수 없었던 대형 화면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테슬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수준의 대형 화면을 채택하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포드 마하이나 벤츠 EQS의 하이퍼 스크린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테슬라를 넘을 수 없다고 판단한 BMW는 최근 플래그십 세단인 i7을 발표하면서 어마어마한 것을 선보였는데요. 바로 BMW 시어터 스크린으로 불리는 31인치 와이드 스크린을 장착한 것입니다. 최대 8K 화질을 제공하는 이 스크린은 30개의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는 바우앤윌킨스의 4D 다이아몬드 사운드 시스템과 결합하여 가장 프라이빗한 시네마 라운지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또 아마존 파이어 TV가 빌트인 되어 있어 다양한 컨텐츠는 물론 게임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BMW는 게임에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BMW 모든 차량에 31인치 와이드 스크린을 장착할 수 없고 테슬라처럼 엄청난 사양의 게임 구동이 가능한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것도 쉽지 않다 보니 적당한 사이즈의 스크린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시스템은 바로 스위스 스타트업 회사인 엔드림이 개발한 에어콘솔이라는 게임 플랫폼인데요. 에어콘솔은 클라우드 전송 기술을 통해 고사양의 하드웨어 없이도 약 180가지의 캐주얼 게임을 즐길 수 있어 이미 1600만 명의 누적 사용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별도의 컨트롤러가 필요하거나 화면 터치가 필요 없으니 차에 탑승한 사람 모두 스마트폰으로 하나의 게임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테슬라와 BMW가 차량 내부의 하드웨어적 사용에 집중하고 있을 때 아주 미래적이고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탑승자들을 즐겁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아우디인데요. 백문이 불여일견, 우선 영상을 먼저 짧게 보시죠. 이 영상은 2019년에 독일 홀로라이드가 공개한 영상인데요. 참고로 홀로라이드는 아우디 직원 3명이 공동 창업하여 분사한 회사입니다.
VR을 사용하여 차량 자체를 테마파크로 바꿔준다는 컨셉인데요.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사항은 단순히 VR이 아닌 차량의 움직임과 연동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 모션 동기화 차량 VR이라고 부릅니다. VR과 차를 유선으로 연결시켜 가속을 한다든지 조향을 할 때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것이죠. 특히나 전기차 특유의 가속감과 VR이 연결된다면 4D 영화관에 견줄 만한 즐거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VR을 통해 영화나 다큐멘터리 같은 컨텐츠 시청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동하는 차량에서 스크린을 보거나 책을 보면 쉽게 멀미를 느끼게 되는데 차량의 움직임과 함께 움직이니 멀미의 가능성도 아주 낮아지겠죠. 초반에 이야기했지만 이 영상은 3년 전에 공개된 것인데요. 3년이란 시간 동안 끊임없는 개발을 통해 투박했던 VR 기기는 선글라스처럼 심플해졌고 전용 컨트롤러까지 생기면서 많은 발전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홀로라이드는 VR 기기와 컨트롤러, 1년 구독권을 패키지로 하여 최근 약 100만원에 판매한다고 밝혔으며 1년 이후 연 구독권은 월 3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6월부터 아우디 일부 차량에서 이용할 수 있고 2023년부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도 제품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 곧 우리나라에서도 즐겨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왜 전기차 제조사들은 어찌 보면 당장은 큰 쓸모가 없을 것 같은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충전 시간이 필요한 전기차의 단점을 상쇄하기 위해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래를 내다보고 개발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미래는 바로 전방 주시 의무가 사라지는 레벨 5의 완전 자율주행이 현실화되는 시점이겠죠. 우리가 버스나 택시를 타면서 이 차는 몇 마력이고 인테리어가 어떻고 등등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하는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지금 강조하는 파워트레인이나 각종 주행 관련 기술들은 더 이상 큰 차별점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이동 중에 차에서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혹은 목적지까지 전혀 지루하지 않게 해주는가가 차를 고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실제 전기차 컨셉카들의 영상을 보면 다 한결같이 이동 중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집이나 회사에 있는 전자제품이나 가구, 공간들이 차에도 비슷하게 존재한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결국 영상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과 회사 다음으로 차량이 제3의 공간이 되어야만 사람들이 차를 소유해야만 하는 이유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수십만 대의 자율주행 차량들이 돌아다니는데 굳이 내 차를 살 가치를 못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자동차 제조사와 플랫폼 회사는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것인데요. 특히 자동차 외부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큰 가치로 평가되는 건물 외벽 디스플레이라든지 대형 광고 시설물들의 광고 수익을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뺏어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아직 테슬라 혹은 전기차조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먼 미래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이미 유럽의 일부 나라는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말인즉 이제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더라도 전기차를 구매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기차 보급 속도가 높아지는 만큼 과연 앞으로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고 또 우리를 설레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